자, 이번 강의는 BGA 뉴욕 실무과정, BGA 칩셋 뉴욕 세부 작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의 강의는 BGA라는 것이 무엇이냐, BGA 뉴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왜 개요를 설명드렸냐면은 BGA 뉴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BGA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봐야 세부 작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불량난 제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BGA 뉴욕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GA 뉴욕을 하기 위해서는 환기시설이 필요합니다. 환기시설. 굉장히 인체 몸에 안 좋은 화학약품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기로 인해서 우리가 마실 경우는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기시설은 필수죠. 물론 BGA 작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솔더링 작업을 한다든가 디솔더링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나변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보통 이제 환기시설 하나 내부 하는데, 그 환기는 바깥으로 빼지 않으면 내부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마시게 되죠.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다운 환기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환기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알아보고요. BGA 뉴욕 작업을 위해서 준비할 사항이 좀 있어요. 칩셋 불량 현상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준비 작업이 있으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불량난 제품에 대해서 칩셋을 분리하는 작업, 칩셋 리볼링을 위해서 불량난 볼랍을 다 제거하고 칩셋을 재생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새 볼랍을 얹어서 작업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납을 제거하면은 남아있는 프락스 성분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칩셋에 볼을 안착하기 위해서 볼랍을 얹는 작업, 그 다음에 볼랍을 얹어서 이제 핫플레이트나 아니면 열풍기로 볼랍을 칩셋 패드에 부착을 해서 완전한 하나의 재생 칩셋을 만드는 작업이겠죠. 칩셋을 만들었다면 이제 PCB에 칩셋을 안착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안착을 하고 나서는 뭐냐면 결합을 해서 최종 테스트를 해서 불량난 것이 제대로 해결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7단계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환기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GA 뉴욕 작업을 하기 위한 환기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꼭 BGA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여러가지 제품, 모니터라든가 그래픽카드라든가 메인보드라든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품을 뗄 때 열풍기라든가 아니면 인두기를 이용해서 납으로다가 디솔더링, 솔더링 한단 말이죠. 그때 발생되는 연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환기시설로 없이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 걸 위해서 완전히 발생한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일단은 모든 전자제품들이 이제는 뭐냐면 소형화, 경량화, 집적화, 고기능화, 또 생산 향상 목적으로다가 전자제품들, 즉 IMD 부품이라든가 SMD 부품들이 BGA 칩셋화 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이제 그런 칩셋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을 뜯어보더라도 전부 다 BGA 타입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인두기라든가 열풍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BGA 뉴욕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열풍기로 뛸 수 있지만 열풍기 떴을 때는 회로에 어떤 패턴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소자가 손상이 된다든가 하는 많은 문제를 초래를 합니다. 자, BGA 칩셋이 불량이 나면 보통 화면물이라든가 화면 깨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BGA 칩셋 하면서 제품이 작아지고 어떤 집적화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많은 불량도 양산하고 있다. 양산하고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수리맨들이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기술이다 하는 것을 전번 개요 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 연습, 숙련이 되지 않으면은 이 작업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앞으로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기 위한 어떤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숙련에 대한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불량난 제품을 고객한테 인도받아서 수리를 하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BJ 장비 없어도 열풍기를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시성이죠. 왜냐면 어차피 그 칩셋에 붙어있는 납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납은 산화가 돼서 이미 죽은 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다시 어떤 플락스를 넣어가지고 붙인다고 해봤자 그 상황은 3개월을 못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재분이 나니까 그 칩셋을 떼어가지고 붙어있는 볼납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새 볼납을 얹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만이 영구성을 갖는다. 물론 뭐 영구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새로 새 제품을 산 것 마냥 그 어떤 그 고장 없이 연속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그 공업용 열풍기라든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열풍기로 이 작업을 하는 것은 권장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불량 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재불 들어오는 확률이 99.9%다 보시면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량난 칩셋을 그죠? 다시 새 볼을 얹어서 칩셋을 재생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환기시설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제품을 수리해서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친다 그러면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소비자들 들어오는 고장 제품들이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수리도 하고 그죠? 또 나름대로 그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윤택한 생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J 리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기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돈을 많이 들어서 외주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주업자 맡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많이 들죠. 보통 많은 비용이 듭니다. 닥터 시설을 하려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작업 환경에 있는 상황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생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어떤 답변은 해드릴 수 있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은 비용으로다가 제가 돈 들은 게 한 10만원 안팎인 것 같은데요. 10만원 안팎이 들여서 이 환기시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어떤 솔더링 작업이나 디솔더링 작업이나 아니 BJ 작업할 때 어떤 상당히 지금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이제 그 타입들은 SMD 타입은 우리가 열풍기라든가 인두기로 솔더링, 디솔더링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부분을 떼어가지고 붙이기는 쉽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런 방식이 거의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BJ 칩셋으로다가 타입으로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이 칩셋을 뒤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납들이 볼납으로 다 쭉 붙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우리가 리드 역할을 하는 거죠. 콘덴서에서 리드 역할, SMD 부품에서 요 다리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이게 회로란 말이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인두기나 아니면 열풍기로 작업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리볼링 지그하고 BJ 리역 장비가 있어야 돼 가능한다는 얘기죠. 이걸 떼가지고 이 볼을 어떻게 붙이겠어요? 이런 조그만 볼을 0.62, 0.45mm, 0.7 이런 볼을 갖다가 우리가 수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그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요즘 지금 뭐 메모리도 DDR3, DDR4부터는 그 모듈 램들이 다 BJ 타입으로 돼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불량이 나면 그 모듈 램을 떼어가지고 그죠? 리볼링을 해서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J 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지금 SMD나 IMD 부품들은 우리가 떼어서 붙이기가 좋잖아요. 뭐 인두기라든가 열풍기를 떼어서 붙이는 작업은 뭐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떼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면 이 상황이 또 틀려지죠. 또 이것도 이 칩셋이 이렇게 큰 거 있지만 또 굉장히 작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불량나서 매장해버린 그래픽카드가 많잖아요. 그래픽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를 50개 100개 모았다가 계속 부연한 여러분이 작업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BJ 작업은 어렵다.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BJ 리역이라는 이것은 수리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작업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이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죠? 이 부품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IMD나 또 SMD 부품에서 이렇게 BGA 타입으로 뭐 메인보드 바뀌어가죠. 이렇게 다 BGA 타입으로.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뭐 TV 수리를 하시는 분들은 뭐 Tcon 보드도 지금 이렇게 이 BGA 타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거 다 BGA 타입 아닙니까? 이거 열풍기를 떼어가지고 인두기를 열풍기 떼어가지고 이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죠? 자꾸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TVS는 AD 보드인데 이것도 BGA 타입으로 돼 있잖아요. 스케일러가. 그죠? 뭐 노트북은 말할 것도 없죠. 노트북은 뭐 전부 다 BGA 타입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BGA 타입으로 이런 것들. 그죠? 이게 불량 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BGA 리역 작업을 못 한다 그러면 이거를 새 걸 사서 바꿔야 되겠죠.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죠. 비용이 비싸다면 소비자들이 수리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요런 불량 난 것들을 우리가 떼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리볼링을 해서 다시 붙여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완성하는 거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BGA 작업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환기시설에 대해 알아볼게요. 하기 전에 BGA라는 게 뭔가를 좀 잠깐 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BGA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볼랍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리 역할. 그죠? 이 회로에다가 요 끝에 이 볼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이 기판에다 붙이는 거죠. 그죠? 붙여서 그냥 우리가 인두기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량으로 생산하는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리폴러 공장이라서 히터가 위에서 열을 쪼이고 하부에서 열을 쪼여서 이 기판과 그죠? 이 칩셋과 요 사이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걸. 그죠?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열풍기로 작업하시는 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위에서만 열을 가해다 보니까 밑에 하부에 PCB에도 열을 가해서 이 납이 밑에도 붙게 되는데 위에서 열만 가해다 보면 살짝 붙는 거죠. 그러니까 재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몇 개월에 재불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볼이 여기 회로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게 회로에 회로. 우리 지금 콘덴서 하면 이 리드입니다. 리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실제 모양을 보면 이게 칩셋이라 그러면은 불량이 나는 게 이 칩셋에 붙어 있는 볼이 살짝 떨어지거나 이렇게 밑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불량은 이제 그 두 가지죠. 이렇게 그 칩셋의 볼이 살짝 위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PCB에 있는 이 볼랍 회로하고 떨어지거나 이런 두 가지의 불량 요인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만 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BGA 장비로다가 하는 건데 BGA 장비는 하부에서 열을 가해주고 상부에서 열을 가해주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볼하고 밑에 있는 볼이 이 양쪽에 다 딱 붙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불량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열풍기 가지고는 작업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 하나 예를 들면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런 불량이 나면 칩셋이 불량이 나면 이 회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로가 다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회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량 여러 불량 요인이 발생된다 이거지. 이렇게 화면이 뭐 이렇게 됐다. 이건 이제 뭐 보통 뭐 화면 뭐 아예 완전히 나가면 화면이 꺼멓게 되는데 뭐 일부 회로만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불량 현상들이 많이 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떼어가지고 칩 볼을 다시 얹혀서 다시 붙여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환기 시설을 먼저 갖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칩셋을 분리해서 그죠? 리역 장비에서 BGA 리역 장비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솔더링, 디솔더링 할 때 여기서 작업을 하면 납을 빨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이쪽으로. 그죠? 이 연기를 빨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리 작업 때 이 환기 시설이 이게 또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연기가 일로 빨아들여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 연기를 일로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일부 연기는 일로 빨아들이지만 일부는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잘 빨아들여야 가지만 연기가 뭐 이게 다 빨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이 연기가 바깥으로 안 빠진다면 결론적으로 그 우리가 인체 해로운 그 나쁜 그 연기들은 그죠?
우리 작업실에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놨냐면 위에다가 큰 아크릴판에도 이렇게 하나의 여기 공간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로 들어가고 나머지 안 연기는 요 위로 부닥치게 되죠. 여기서 환기구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제 여기서 이 두 개를 모아서 요 분이 이제 닥트인데 여기 나무 분이 이 닥트 분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빨아들이고 위에서 나머지 잔 연기들이 위로 올라간 것은 여기서 한 번 더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무 통로인데 저희가 이제 요 나무는 싱크대 만드는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 우리 고객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도면을 그래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이 밑에 닥트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로다가 이 통로입니다. 이거 통로가 여기 아까 있는 부분에서 흡입된 것이 이제 이 통로를 통해서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연기는 수리 작업되어 있는 거 여기 BJ 장비 쪽에 있는 건데 BJ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또 여기서 연기가 올라오죠. 여기 또 이 팬들이 달려 있어요. 이게 얘가 빨아들여서 같이 합쳐져서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아진 닥트로 모아진 이제 그 연기는 여기 그 팬을 통해서 다시 연기를 바깥으로 이렇게 모으게 호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연기를 그 배출할 수 있는 호스죠. 이게 흡입해서. 그럼 이것이 이제 어디로 되어 있냐면 이 환풍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환풍구하고 여기 환풍구에서 또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작업대에서 빨아들이고 위에서 빨아들인 거를 닥트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여기 닥트 그 중간에 보면 또 팬이 하나 있어요. 걔가 빨아들이는 연기를 통해서 이 환풍기가 다시 한번 연기를 빨아들여 바깥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맨 처음에는 제가 이 시설을 약식으로 했어요. 그때 주인 사람이 뭐 매캐한 냄새가 난다 뭐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설을 하고 나서는 연기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리로 좀 이게 창문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혼자 뚫은 게 아니라 이거를 또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한테 얘기를 해서 돈 주고 이 창문을 이렇게 환풍기를 달고 이렇게 뚫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유리가 아니고 다른 뭐 어떤 나무 재질이라면 더 좋겠죠. 하기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차피 뭐 창문에 이 구멍을 내는 작업, 도려내는 작업은 뭐 외주를 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해서 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거 쌉니다. 이런 것들이 호스, 알루미늄 호스 같은 것들이 이 팬도 굉장히 비싸고요. 220V 팬 같은 건 하나에 뭐 한 만원도 안 하는 것 같던데 뭐 5, 6천원 좀 사잖아요. 그거 달아서 이제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환기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작업성이 좀 좋아지고 또 연기가 안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그 프락스라든가 아니면 납에서 나오는 프락스 그 코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그죠?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기시설을 여러분들이 다이에서 만들게 되면 굉장히 좀 건강에도 좋고 외부 사람에서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작업 다이를 한번 환기시설 한번 찍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부닥친 연기는 다시 여기서 한번 빨아들이는 거예요. 환기가 여기 지금 220V 팬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세요. 이게 이 통해서 여기가 닥트 시설인데 이게 그죠? 요 밑에 BJ 장비가 있죠. 이렇게 BJ 장비가 여기서 작업을 하면 또 연기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럼 여기서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또 이 닥트를 통해서 모아진 연기가 요게 또 하나의 또 220V 팬이에요. 팬 여기가 여기 팬에서 한번 흡입을 해서 그죠? 쭉 통해서 다시 어디서 빨아들이냐면은 요 환풍기 여기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쫙쫙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연기가 이렇게 쭉 타고 들어오는 거죠. 호스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스위치를 여기다 쭉 달아놨어요. 환풍기 1, 2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도 이게 빨아들이는 이 환풍기 달려있죠. 이게 220V 팬인데 굉장히 세요. 이게. 그죠? 여기다 이제 스위치를 쭉 달아놔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다시 이 작업대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끔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꼭 뭐 BJ 작업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그 어떤 납땜 작업이라든가 또 디솔더링 작업할 때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하지 않겠나. 그래서 BJ 리옥 작업 전에 먼저 환기시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세부 작업을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